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실 돈을 못 모아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히 돈을 잘 모으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힘든 세상이야. 뭐 돈을 못 모으는 것도 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돈을 모아야 뭔가 미래가 있는 건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돈을 모으죠. 근데 주변에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 겉으로는 근데 뭔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돈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를 너무 많이 해요. 항상 하는 핑계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아니 난 남들 쓰는 만큼 쓰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이런 핑계 됩니다. 근데 그 남들 쓰는 만큼이 너무 커요. 그 남들이 쓰는 그 소비의 평균치가 너무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뭔가 문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 배달 음식 먹을 수 있죠. 먹는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때우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1인 가구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밥을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밥 차려 먹기 귀찮으니까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달에 배달 음식으로만 40에서 50, 많이 나가는 사람 70까지 나가요. 100까지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옛날 어릴 때 우리 배달 음식이라고 합니다. 치면 보통 집에서 배달 음식 해 먹으면 뭐 집안에 뭐 이제 아버지 월급 탔거나, 아니면 이제 생일이거나, 아니면 뭐 어린이날, 이런 날 아니면 사실 시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날 아니면 사실 안 시켜 먹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매일같이 시켜 먹는 사람도 많고, 뭐 치킨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4번씩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킨도 가격이 비싸요. 배달비까지 하면 거진 3만원 나옵니다. 4번 시켜 먹으면 12만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도 많고, 그리고 커피도 요즘에 뭐 테이크아웃 커피 같은 거 많이 사 먹잖아요. 커피 값도 무시 못해. 여자분들 커피 매일같이 사 먹는 분들 많아요. 뭐 커피 사 먹는 게 뭐 그렇게 문제 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커피도 매일 먹으면 문제가 있어. 이게 커피도 여러분들 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게 50만 원이나 5천원 넘죠. 5천원에다 디저트 하나 시키면 만원 넘죠. 그런 것도 기본 시키잖아. 그리고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특히 인터넷 쇼핑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많이 해요. 인터넷 쇼핑도 싸구려 같은 거 많이 사면 그것도 돈 낭비예요. 아마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보면 상자 뜯지도 않은 것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주문했는데 이제 필요하지도 않은데 주문해가지고 막상 이제 개봉하지도 않고 쌓아놓은 분들 많을 거예요. 인터넷 쇼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치품에 돈을 많이 써요. 사치품. 남자는 자동차라고 치면 여자분들은 이제 명품 물건에 돈을 많이 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가 평균치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만약에 명품을 일부만 쓴다고 하면 그 사람만 이제 문제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명품을 요즘에 다 쓰다 보니까, 배달 음식도 다 먹다 보니까 이걸 이상하다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게 문제가 뭐냐, 뭔가 비정상적인 문화를 하더라도 이거를 남들이 다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의심은 안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다 그래요? 배달 음식 비싼데?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명품 가방을 쉽게 맸다 그럽니까? 근데 이거를 다 하잖아요. 내 또래들 다 하고 주변 사람들 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화 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 배달 음식 뭐 다 시켜 먹는데. 나 말고도 샤넬 구찌 가방 있는 사람 많은데.
나도 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쓰면서 돈이 모이지 않는 거죠. 자꾸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금융교육 같은 거. 저축의 개념조차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맹인들이 많습니다. 금융 문맹인들. 돈을 버는데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빚까지 지신 분도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 보면 이번 달 어떻게 버티고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메꾸면 되지, 그런 마인드야. 그래서 지금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돈을 못 모으면 미래는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져. 일단 돈을 못 모으면 사회수능이 때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삶의 질을 올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차 타는 거? 여행 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삶의 질일 수 있겠지만 진짜 삶의 질은 주거환경이에요. 주거환경.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 많잖아요. 나오고 싶잖아요. 좀 평수가 넓었으면 좋겠고 방이 하나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돈을 못 모으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돈 못 모은 사람 많죠? 그럼 결혼 못 하는 겁니다. 결혼 안 하고 살 자신 있어요? 그러면 뭐 결혼 안 하고 산다 하더라도 혼자서 문제없이 살 자신 있습니까? 모은 돈도 없는데. 혹시나 직장 잘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직장 잘리면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는 공과금 내 자신 있어요?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 중에 좀 위태위태한 분들 많거든요.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 그때부터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많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핑계. 이런저런 핑계예요. 돈을 모으는 거 힘든 거 인정합니다. 안 써야 되니까. 절제해야 되니까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돈 모아야 돼요. 돈 모아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어서 부모님이 돌봐준대요? 오히려 우리가 나이 많은 부모님도 돌봐야지 않나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봅니까? 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회 구조가 딱 빚을 지게 만드는 구조예요. 1번, 버는 것은 제한적인데 남들 하는 거 다 한다. 2번, 소액 결제도 모이면 100이 넘은. 3번, 할부라 당장 돈이 안 나가더라도 리볼빙에 쌓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버는 건 제한적인데 남들 하는 거 다 하는데 문제는 그 남들 하는 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 소비 같은 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건 넷플릭스 같은 거 얘기하는 게 넷플릭스는 싼 거야.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은 싼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뭔가 지금 컨텐츠 쓴 돈이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명품은 기본이고 뭐 여행이나 아니 패션 같은 것들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남들 다 한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 남들도 같이 자빠지는 거야. 같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야. 나도 돈이 없고 남들도 돈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소액 결제도 모이면 100이 넘은. 저는 소액 결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소액 결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돈 썼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통 소액 결제 남자분들은 보통 뭐 쇼핑하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현질 같은 거
온라인 게임 할 때 이제 가차 돌린다거나 아이템 살 때 소액결제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얼마 썼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요금 명세서 날라오면 알게 되는 거죠. 놀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썼다고? 나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현질 게임 하신 분들, 많이 하신 분들 250까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결제가 굉장히 간단해요. 소액 결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가차 같은 거 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가차 돌리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거든요. 가차 한 판이 만약 5,000원이라 치면 20판 돌리면 10만원이잖아요. 10만원. 그거 한 20번 돌리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만에 10만원 쓰는 거야. 나 10만원 벌려면 하루 왼종일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단 10분 만에 그 가차 20번 돌려서 다 꽉 나오는 거야. 가차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차 하면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오이가 생기거든요. 자꾸 꽉 나오면 열받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아이템 나오기 전에 나올 때까지 해본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몇 판 했는지 모르거든. 나올 때까지 하는 나올 때까지. 아마 온라인 게임 가차 해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랜덤박스 자꾸 꽉 나오죠. 열받잖아요. 여기서 접으니까 억울한 거야. 내가 돈만 쓰고. 맞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러다가 막 이제 40만 50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할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할부를 우습게 봅니다. 할부를 일반 사람들이 좋아서 쓴다고 하는데 할부는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기업들이 좋은 겁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할부가 안 됐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못 샀을 거 아니야. 여자분들이 만약에 그 명품 가방 같은 거 할부가 안 됐으면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부가 되니까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할부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 이자가 다 있어요. 이자가 다 있어. 보통 할부라고 하는 것들 보면 신용카드 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 무이자 할부는 없어요. 몇 개월 무이자 할부는 있어도 완전 무이자 할부는 없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4개월 할부를 끊었다 하면 한 3개월 무이자는 있겠지. 근데 그 뒤에는 이자가 붙죠.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게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어떻게든 몇 푼이나 남겨먹으려고 굉장히 머리 씁니다, 이게. 기업들이 보면 마케팅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책상에 가서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삥을 뜯을까? 어떻게 하면 몇 푼이라도 더 남길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할부도 그런 거야. 소비자한테 물건을 당장 살 수 있게 유도하면서 우리는 할부 이자를 야금야금 벗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건과 플러스 이자까지 같이 먹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걸 자기들이 이득 본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물건을 가질 수 있구나.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바보 같은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돈이 안 보이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돈 지불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돈이 적은 거 알지만 돈 모아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그 본인들이 자초한 겁니다. 지금 젊었을 땐 돈이 없는 게 뭐 별거 아니겠지만 나이 먹고 돈이 없잖아요.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도 백도 없으면 돈 모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